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텃밭님들이 관심이 참 많은 집에서 모종 기르는 것,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서 옥수수를 모종 기르는 것을 예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실 건데요. 모종 기르는 것, 씨앗 봐라, 종자 봐라. 텃밭에 이 모종을 내서 심으면은 좋은 작물이 있고, 또 굳이 모종을 만들어서 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앞부분에서는요, 씨앗을 포트에 심고 모종을 키우는 법, 영상 뒷부분에서는 이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서 우리 포트에 모종을 심고 기르는 자세한 방법, 실패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모종을 기를 때 필요한 자재들, 포트랄지 상토, 유박 비료, 일반적인 밑거름, 웃거름, 또는 텃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농기구 같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판매처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필요하면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요. 일단 필요한 것은요, 씨앗을 심고 모종을 기를 포트입니다. 포트. 이 크기가 다양한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상토, 엽채류, 배추, 가채류, 오이, 조미채소 같은 거 기를 때 필요한 상토고요. 상토에는 이 모종을 키울 때 필요한 비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유박 발효비료입니다. 이거 혼합 유박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티에 씨앗을 심고 상토를 덮어서 이 물을 뿌려주면요, 상토가 튀어나가거든요. 그때 상토가 튀어가지 말라고 이 위에 덮어주는 빨아 쓰는 키친타올이나 또는 백색 부직포, 저런 게 필요합니다. 네, 먼저요. 아우, 우리 시집닭 참 너무 울어서 시끄럽네요. 네, 먼저 버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32구. 이건 59. 이것은 한 259, 256구 정도 되는 건데요. 이 버터 크기가 다양합니다. 어느 버터에 심을 것이냐, 그 버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잘함으로써 모종 키우기가 쉽고 좋은 모종을 키울 수 있고 또 고생도 덜 합니다. 이 버터 크기가 큰 것은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단점을 말씀드리면요, 이 버터가 크니까 상토가 많이 들어가고 공간만 많이 차지하죠. 단점은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상추, 쑥갓, 이런 뿌리가 약한 이 천근성 작물들의 모종을 심을 때는 충분하게 크지를 못하면은 이 뿌리가 상토를 잡지 못해가지고 모종을 밭에 심을 때 뽑아낼 때 상토가 부서집니다. 뿌리가 상토를 꽉 잡고 이렇게 뽑을 때 쪽 뽑은 이 상태를 매트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매트 형성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큰 포트에 심으면은 그 단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경제성, 장소, 매트 형성, 이 세 가지 단점이고요. 장점은 아주 많아요. 일단 여기다 심으면요, 물 주기가 편합니다. 이 작은 것에 심으면은 하루에 2번, 3번도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쓰면은 상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일에 1번 정도 줘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패할 염려가 더 없죠. 두 번째는요, 모종이 어느 정도 커갖고 늦게 심어도, 늦게 밭에다 내도 여기서 뿌리 뻗음이 더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모종, 노화가 좀 더 늦게 오고요, 튼튼합니다. 근데 이 작은 것에 심으면요, 어느 정도 크면은 뿌리가 꽉 차가지고 제때 밭에 옮기 심지 못하면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중간 거, 보통 59에서 64구, 72구, 이 정도 중간 것, 이거다 가장 많이 심죠. 이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가장 좋습니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장수도 많이 차지 안 하고, 경제적이고. 포트 선택은 그렇게, 아유, 저 집 닭 오늘따라 유난히 울어쌉니다. 포트 선택은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씨앗을 심기 전에 여기다 상토를 채웁니다. 이 상토에도 이 웬만한 모종들 키울 정도 비료 성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유박 발효비료, 이것을 섞어줍니다. 사실 이것은 지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놓고 막 효과가 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모종을 오래 키우다 보면은 이 상토에 있는 비료 성분이 떨어지면 이게 보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종 후 중반기 이후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건강에 큽니다. 예, 포트에 상토를 채우고 그 다음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위에 상토를 덮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일단 씨앗이 발하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씨앗이 발화가 안 되거나 또는 발할 때도 약하게 큽니다. 예, 그 네 가지 조건이요. 첫째가 수분, 물이 있어야 되고요. 온도가 맞아야 되고요.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이 빛은 씨앗이 발할 때 필요한 게 있고 안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씨앗이 있고 안 필요한 씨앗. 광발화 종자, 암발화 종자 그러는데요. 광발화 종자는 씨앗이 발화할 때 햇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발화가 되고, 암발화 종자는 빛이 있으면은 발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발화가 된 다음에, 싹이 나온 다음에는 모든 이 새싹들은 빛이 필요하죠. 햇빛이 없으면은 가늘고 웃자라고 연약합니다. 발화된 이후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한데, 발화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 것이 있고 안 필요한 것이 있다. 그거죠. 우리 텃밭에 심는 채소 씨앗들, 광발화 종자, 암발화 종자가 있는데요. 보통 씨앗이 작은 것들은 대부분이 광발화 종자입니다. 빛이 있어야 발화가 돼요. 상추 같은 거, 쑥갓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빛이 있어야 발화가 됩니다.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는 듯 만 듯 하게 해야 발화가 되고요. 암발화 종자는 빛이 있으면은 발화가 안 됩니다. 싹이 안 터요. 이것은 씨앗보다 깊게 묻어줘야 발화가 되는데요. 박과 종류 채소들, 호박, 수박, 참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추, 가지, 토마토, 암발화 종자입니다. 이것들은 씨앗이 좀 깊게 묻혀야 발화가 되니까 씨앗을 심고 흙을 덮는 듯 만 듯 하면 안 됩니다. 씨앗이 작은 것은 대부분이 이 광발하고요. 씨앗이 큰 것은 대부분이 암발화 종자입니다. 잠깐만요. 씨앗이 작아도 암바라 종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파속 작물들인데요. 대파, 양파는 암바라이고 토마토와 고수도 암바라예요. 빛이 없어야 발화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추는 광바라 씨앗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상추 중 담배상추는 빛과 무관한 것 같아요. 고온기 파종 때는 보통 상추보다 조금 더 흙을 덮어주는 것이 발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심을 때는요. 담배상추나 청치마개통 상추는 아주 쬐끔 더 깊게 하세요. 그런데 씨앗마다 또 이 싹이 트는 온도가 틀려요. 이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채소들, 봄, 가을에 심는 채소들, 더운 여름에 잘 자라는 채소 작물들, 씨앗 발화에서도 약간씩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회가 필요는 없지만은 그 정도 온도에서 발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봄에 심는 작물들이요, 상추, 완두콩, 쑥갓, 파 이런 좀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채소들은 발화 최저 온도가 한 4도 정도 됩니다.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십자박과 채소들, 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이것들은 한 5도 정도라 해요. 4도나 5도나 비슷하니까 그냥 이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채소들은 그냥 한 5도 이상이면은 발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간 정도 온도인 10도에서 한 13도 이 사이에서 발화가 되는 채소들이요, 강낭콩이나 옥수수, 비트 이런 것이 있고요. 고온, 그리고 고온이 필요한 채소 씨앗들, 발화 최저 온도가 15도 이상 되는 것들은 박과작물인 호박, 참외, 수박 또는 고추, 가지, 토마토 이런 것들이고요. 생강 이런 것들도 15도 이상에서 발화가 됩니다. 그러시니까 우리 텃밭님들이 집에서 모종을 만드실 때는 그 온도 어느 정도 맞게 거기다 놓으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발화 최저 온도입니다. 발화 적정 온도는 좀 더 높아요. 발화 최저 온도가 한 5도 정도 되는 것들은 발화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20도입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발화가 잘 되고 잘 자랍니다. 25도 정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에서는 또 발화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중간 온도에서 발화가 잘 된 강낭콩, 옥수수 이런 것들은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18도에서 한 25도 정도 이 사이에서 발화 적정 온도고요. 옥수수는 고온에서도 발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에서 발화가 잘 되는 이 채소들, 박가작물 채소들, 호박, 수박, 참외, 오이, 뭐 이것하고 고추, 생강, 가지 이런 것들은 25도에서 30도 이 정도에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텃밭 농부님들이 집에서 씨앗을 발화시킬 때는 어느 씨앗은 몇 도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15도에서 25도 이 사이에 온도를 맞춰주면은 대부분 씨앗은 발화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트에 씨앗을 심어서 빨리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씨앗을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물에 미리 불려놓아서 씨앗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하고 심으면 발화가 훨씬 더 빠릅니다. 옥수수 씨앗을 보면요, 영상 뒤편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옥수수 씨앗을 하루 동안 물에 담가놨습니다. 옥수수를 24시간 동안 물에다 불려놓으니까 약간 이제 뿌리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길어본 것도 있습니다. 길어본 것. 이 긴 것은 씨앗을 심을 때 상처를 받으니까 이건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뿌리가 큰 것들은 심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 요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요.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서 더 말씀드릴게요. 옥수수 씨앗 오징어 많을 때는요, 다른 작물들하고 좀 다른 점을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모종을 안 해도 아주 잘 자란 것들 많습니다. 상추, 쑥갓, 옥수수, 완두콩, 강낭콩, 모종하지 마세요. 씨앗 파종해도 아주 잘 자랍니다. 옥수수는요, 제가 작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고 금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씨앗으로 그냥 툭툭툭툭 뿌려놔도 발화가 잘 됩니다. 모종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모종을 만든 이유는 좀 더 빨리 먹으려고요. 예, 오늘이 4월 12일인데요. 제가 작년에 4월 10일 날인가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4월 22일, 3일 그 무렵에 싹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냉해를 입고 이 끝이 하얗게 말랐습니다. 피해를 받았어요. 물론 큰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확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옥수수도 5월 한 5일 이전에 싹이 지상으로 나오면은 좀 위험합니다. 늦설이 피해가 위험해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데요. 옥수수 모종 많을 때 다른 작물하고 좀 다른 그런 것이 있어요. 옥수수는 직근성이고 뿌리가 굉장히 강하게 뻗습니다. 이 포트에 심으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뿌리가 꽉 차요. 그래가지고 이 포트 아래 구멍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땅에다 놔두면은 이 밑에 구멍, 이 구멍으로 뿌리가 나와가지고 땅 바닥에 뿌리가 박힙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히지 못하게 이제 이런 시멘트 바닥 위나 또는 밑에 비닐을 깔고 버터를 넣는데요. 옥수수는 이 직근성이면서 뿌리가 강하고 활발하게 내리면서 방금 말했듯이 땅바닥에 넣으면은 땅바닥 속으로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밭에 옮겨 심을 때요, 이 버터를 들면은 밑으로 내려갔던 뿌리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끊어져. 옥수수는 뿌리가 끊어진 걸 심으면은 어느 정도 크다 안 커요. 안 크고 옥수수가 작아요. 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바닥이든지 또는 밑에 비닐을 깔고 뿌리가 땅속에 박히지 않도록 나중에 버터를 들을 때 안 끊어지도록 그렇게 장소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모종판에서 밭으로 옮겨 심을 때 며칠 정도, 한 달 정도, 35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대충은 있긴 하는데요. 우리 텃밭님들이 이제 모종을 키워가지고 밭에다 심을 때 그 시기는 우리 모종잎이 한 5장에서 6장 그 정도 나왔을 때가 좋습니다. 모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모종을 한번 뽑아 보세요. 뽑아 가지고 잔뿌리가 상토를 잘 잡고 매트 형성이 잘 되어 가지고 안 무뎌질 때 그때 심으시면 되고요. 그 심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너무 이제 오래되면은 이 꽃에서 모종이 노하고 옵니다. 늙은 묘를 심으면은 활짝도 잘 안 되고 나중에 커도 우리 그 좋은 묘보다 훨씬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래요. 모종을 기른 것도 좋지만은 키웠던 모종을 적당한 때 갖다 밭에다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전에 옥수수 재배 방법하고 또 옥수수 심고 1년에 먹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옥수수는 굉장히 재배하기가 편합니다. 시포 식물이거든요. 시포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는 앞에 옥수수 1년 안에 먹는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옥수수는 날씨가 뜨거워도 잘 큽니다. 햇빛이 강해도 광합성을 잘해요. 가물어도 잘 큽니다. 뭐든지 잘 큽니다. 단 서리만 안 맞으면 돼요. 그래서 봄부터 늦여름까지 계속 심고 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어요. 다른 작물들은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은 죽는다 할지, 한여름에 땡볕이 내려쬐면은 안 크고 병이 온다 할지, 뭐 가을에 서늘해지면은 우리 또 고온성 작물은 안 큰다 할지. 그러니까 옥수수는 상관없어요. 장마철이든 가물든 여름에 덥든 가을에 좀 시원해도 잘 큽니다. 아주 키우기가 쉬운 작물이에요. 텃밭에 꼭 심으시고요. 옥수수는 굳이 모종으로 심으실 필요 없어요. 예, 씨앗을 심기 전에는 손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파주시고 좀 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네, 옥수수 씨앗을 밭에 심거나 포트에 모종을 낼 때는 2개 또는 3개씩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도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옥수수는 풍매화입니다. 풍매화. 수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암꽃을 위에 떨어져 가지고 수정이 되는데요. 타가 수정이에요. 옥수수는 내 나무에서 핀 수꽃보다는 옆 나무에서 핀 수꽃 꽃가루를 떨어져 가지고 수정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2개씩 붙여서 심으면은 수정이 더 훨씬 잘 되어서 이빨 빠진 옥수수가 안 생기고요. 또 하나 심으면은 바람에 잘 쓰러지는데 2개 심으면 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텃밭에서는 2개를 심기를 바라고요. 군데군데 하나씩 심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한 군데 모아서 심으세요. 근데 옥수수를 전문적으로 재배해서 판매하실 분들은 2개 심으면 안 되고 하나만 심어야 됩니다. 2개 심으면은 좀 작아요. 우리 텃밭 농부님들이 집에서 쪄서 먹기는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판매하실 분들은 특대 사이즈가 안 나죠. 우리 텃밭에서는 좁은 공간 밭도 가쪽에다가 몇 개 심으니까 하나씩 띄엄띄엄 심으면은 수정 좀 불리하고요. 2개씩 붙여 심는 것이 타가 수정도 잘 되고 바람에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집에서 쪄먹기도 가장 적당한 사이즈가 됩니다. 저는 작년에 3개를 심었어요. 3개. 3개 심어도 2개 심은 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딱 먹기 좋은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텃밭 농부님들은 2개 또는 3개를 심으시기를 바래요. 단 밑거름은 잘 주셔야 됩니다. 밑거름도 부실하게 주면서 2개, 3개 심으면 안 돼요. 옥수수 이거 비료 귀신입니다. 엄청 비료 좋아하고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퇴비, 유기질 비료, 유박 비료, 복합 비료 좀 충분히 넣어 주시고 2개 또는 3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